자, 안녕하십니까. 아킬라의 김종복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항공 공부를 하며 이렇게 정비특기를 군에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국내 또 항공사 경험도 있으시고 또 공군 제대하시고 또 현재 직업전문학교 한 두 군데에서 이렇게 직접 강의를 하시는 우리 김대곤 교수님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예. 그죠? 예. 근데 군대에서는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이제 부사관 나왔고요. 부사관? 예, 예. 무슨 특기? 기체 특기로 4.1 특기, 예, 4.3 예. 특기. 뭐 4.3이라고 하는데 수송기 쪽에 있었습니다. 성남에 계셨네. 예. 어떻게 아세요? 성남, 거기는 쉽지가 않은 데인데. 백 좀 썼습니다. 저는 저도 부사관 나왔는데 저는 블랙호크라고 청주에 예. 헬기, 예, 잘 알죠. 예, 예. 탐색 구조 예. 훈련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학생들이 이렇게 항공 정비를 공부하다가 예.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다들 이 정비 특기를 다들 받고 싶어 하는데 육해공군에서 특히 이제 공군에서 많이 갈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군대 항공 정비 특기가 이게 쉽나요? 결코 뭐 무난하게 갈 수도 있지만 정비 특기가 요즘 경쟁률이 좀 세서 세죠.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공군병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예. 아니 지금 공군병에서 이제 기계 특기인가요? 뭐 기관, 기체, 네. 전기전자 쪽 특기를 받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특기를 받을 수 있나요? 공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반 병과 또 전문 기술 병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네. 일반 병은 뭐 기술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공군은 이제 육군하고 달리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지원병이죠. 네, 그렇죠. 시험도 봐야 되고. 네, 일반 병은 무난하게 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정비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전문 기술 병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전문 병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도 나름의 이제 경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관련 뭐 자격증 아니면 학과 또 영어 점수, 가사점들을 잘 챙겨서 영어 점수는 몇 점 정도인가요 요즘에? 지금 뭐 아세요? 730점. 730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1점별로 이렇게 가점이 있는데 제 아들도 최근에 818기인가 공군병을 입대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계특기로 들어갔는데 무려 세상에 점수가 730점이었던 것 같아요. 520에서 730점이면 가산점 1점을 주고 731점이면 2점을 줘요. 토플 같은 경우가 제가 알고에는 59에서 81점이 1점이고 81점 이상이 가산점 2점을 주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 영어 점수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죠? 그렇죠. 그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공하고 자격증이 없더라도 가산점 주는 것 중에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뭐 이렇게 헌혈이죠. 예. 봉사활동이나 헌혈 같은 거. 그래서 헌혈은 미리미리 이것도 참 준비하면 8회까지 가능하더라고요. 헌혈 한 번 할 때 1점씩이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고. 또 봉사활동인가요? 예,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좀 하면 1점, 2점 이렇게 축적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잘 챙기면은 항공 정비 특기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정리하면 공군병이 스키 잘 받는 방법은 전공 선택을 해야 되고 전공은 보통 정비하고 기계 쪽이죠. 그렇죠. 기계 쪽이죠. 그다음에 자격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기능사, 기사 뭐 이렇게 있지만 이제 사병 같은 경우는 기능사만 갖춰줘도 기본적으로 점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능사. 그다음에 영어 점수는 아까 말한 대로 또 있고, 그다음에 헌혈, 뭐 사회봉사를 통하면 좀 더 공군병을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나쁘진 않네. 그럼 부사관은 어때요? 부사관 특기신데 부사관 특기 중에서도 이렇게 정비 특기 받기가 쉽나요? 부사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 군인이죠. 군인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저 때보다도 많이 지금 향상된 것 같고요. 부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모집을 3가지 방법을 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전형 1이고 특별전형 1. 거기는 이제 일반 군에서 특수한 직종을 필요로 할 때 뽑는 거고요. 정비는 잘 안 뽑는 것 같고 특별전형 1은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이 원하는 특기 기체나 기관, 또 전기전자 나는 그쪽을 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특별전형 2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네. 본인이 원하는 특기로 받을 확률이 큽니다. 이거는 그럼 병무청에 하는 거예요? 그럼 공군본부에 지원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병은 병무청에 접수를 하고요. 네. 부사관은 공군본부에서 직접? 모집 공고를 따로 냅니다. 그래요. 네. 부사관도 요즘에 토플 점수가 요구하지 않나요? 토익 토플 점수가? 그렇죠. 그래서 몇 점 정도? 말씀드린 특별전형 2에서는 네. 필수가 750점 이상 갖춰져야 되고 높은 점수네요. 750점 이상부터고 1점별로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무시 못할 점수죠. 와, 그래요. 이게 이제 부사관 특기, 우리 때는 토플 토익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 이 토플 점수 때문에, 토익 토플 점수 때문에 상당히 특기 받기도 쉽지가 않네요. 네. 한 가지 더 있죠.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일반 모집이 있습니다.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정비를 원하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군에서 특기 공고를 내야만이 네. 할 수 있어서 반드시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되고 일반 모집 같은 경우는 뭐 영어 점수가 필요 없고요. 네네.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특기를 뽑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일반 모집도 정비 특기를 받을 수 있지만 좀 변수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공군병은 매달 모집이 가능하더라고요. 보통 매달 1,400명 이상 이렇게 맞습니다. 모집하는데 부사관은 1년에 몇 번 정도? 부사관은 1년에 한 2번 정도. 2번 정도밖에? 보통 이제 2번 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관 특기가 참 정비 특기를 받는다면 정비 경력 인정이 되기 때문에 메리트 있죠.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기가 보통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4.3 특기, 4.1 특기, 4.2 특기가 있는데 특기가 우리 정비 특기가 어떤 게 있나요? 정비 특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통신, 전자, 기체, 엔진, 유압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갖춰줘야 될 것들이 기체 특기, 뭐 4.1 특기라고 하죠. 4.1 특기라고 하죠. 기관 특기. 예. 기체가 4.133, 기관이 4.144인가요? 예. 그다음에 뭐 전자 뭐 특기들. 그렇죠. 이 정도는 군에서 정비를 해야 나중에 그렇죠. 사회에 나와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건 그 외에 뭐 무장 특기도 있지만 그런 특기는 사실 클라죠. 정비랑 우리 때는 저기 방공포 아세요? 네. 그쪽 특기 받으면 막 죽었다. 그렇죠. 다들 싫어하잖아요. 정비랑 상관없죠. 그래서 전기, 전자, 뭐 그다음에 뭐 기관, 기체 특기, 유압 특기, 제작 특기 막 이런 특기를 꼭 받아야 맞습니다. 4년 경력 인정받아서 그렇죠. 국내 면장이나 또 FA도 볼 수가 있죠. 근데 특이하게 근데 우리 FA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해서 따신 거예요? 저는 이제 군 경력으로 충족이 돼서 군 경력 기체 특기. 기체 특기여서 기체 특기. AMP 취득을 했습니다. 30개월 경력 인정받아서. 예. 대단하시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제가 이해를 했고 우리 항공사에서 또 군에서 또 직접 이 직업전문학교에서 두 군데나 이렇게 경험을 가지신 우리 김동현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이제 군 정비 특기를 받으려면 자, 이제 기술병들은 1년에 몇 회 정도 모집이 있고 부사관은 1년에 몇 회 정도 모집이 있나요? 병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2번, 한 달에 한 번꼴로 항상 모집이 있어서 병무청이나 공군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본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해마다 1년에 2번 정도씩 모집을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이죠.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항공정비입니다. 정비 특기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지원하시면 좋을 그다음에 공군 말고 또 해군이나 또 육군을 가겠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맞아요. 근데 회전익밖에 없죠.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익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뭐 포항에 P3라고 해서 P3 해상 초계기. 되게 큰 비행기죠. 링스기 그 헬기 얘기하시구나. 육군은 다 이제 회전익으로 헬리콥터만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병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전공, 자격증, 그다음에 가산점. 그죠? 알겠습니다. 부사관들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6개월 실무 경력. 중요하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취득하냐에 따라서 이제 면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항공 정비 하시는 분들이 꼭 군 육해공군에서 정비 특기를 꼭 받았으면 좋겠고 또 군에서 못 받는다면 또 국내나 해외에서
또 이렇게 꼭 정비특기를 받을 수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좀 생겼으면 하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김대건 교수님과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